서울에는 3대 업무지구가 있습니다. 3대 업무지구. 이름부터 느껴지는 것처럼 일자리가 넘사벽으로 넘치는 곳이고요. 그 때문에 우리나라 직장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부동산의 첫 번째는 언제나 일자리입니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얼마나 있느냐로 그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결정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자리가 많은 지역은 교통이 편리해지고요.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상업지역도 활발해지죠. 특히 고연봉의 종사자가 많은 곳일수록 가격 상승은 빠르게 반영됩니다. 그렇다면 3대 업무지구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서울 3도심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있습니다. 지적 편집도를 보시면 좀 더 보기 편하실 겁니다. 3대 업무지구는 종로구 중구에 있는 도심 업무지구 CBD가 있고요. 여의도와 영등포 구역의 여의도 업무지구 YBD가 있죠. 마지막으로는 강남 업무지구인 GBD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수는 강남, 종로, 여의도 순으로 많은데요. 가장 먼저 CBD부터 보겠습니다. CBD는 대한민국의 중심 업무지구이자 도시의 심장부이면서 핵심 지역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CBD와 같은 외국의 중심 업무지구로는 뉴욕의 맨해튼이나 런던의 시티 오브 런던이 있죠. 최근에 이 CBD의 동향을 보면은 강남권의 대형 면적 오피스가 부족해서 대형 오피스가 필요한 사업체들이 이 CBD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CBD에는 상대적으로 대형 오피스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요, CBD에 위치한 3.3만 제곱미터 이상을 칭하는 A급 오피스, 이 A급 오피스의 공실률이 얼마일까요? 단 7.1%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 공실률이 통상 5% 아래로 떨어지면 사실상 공실률은 제로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CBD라는 곳에 사업체 수가 10만 개가 되는데요. 공실률이 거의 없다시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 있다면요. 대기업 본사들이 CBD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고 3대 업무지구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임대료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CBD 전체 일자리 수는 60만 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CBD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바로 건물의 노후화가 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차 공간도 협소한 편이어서 앞으로 전반적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CBD는 더욱더 견고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3대 업무지구는 강남 업무지구인 GBD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의 대장 업무지구인데요. GBD는 사업체 수만 보아도 좀 전에 CBD보다 많습니다. 근로하는 종사자의 수 역시 압도적으로 많은 110만 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GBD에는 회사와 기업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것입니다. GBD의 업무지구는 크게 두 군데로 나뉩니다. 테헤란로 업무지구와 강남대로 업무지구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특히 테헤란로의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실제로 정말 많이 언급하고 있는 업무지구이기도 한데요. GBD는 사업체나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만큼 폭발적인 수요를 맡고 있는 곳입니다. 3.3만 제곱미터 이상의 A급 오피스 공실률은 0.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도 계속 상승하고 있죠. 지금도 GBD의 수요가 많은데요. 앞으로 4년 동안, 그러니까 2026년까지 임대료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되는 곳이 GBD입니다. 대장의 업무지구인 만큼 오피스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GBD는 전체적으로 봐도 입지적인 측면에서 가장 뛰어납니다. 또 신축 건물이 많고요. 대형 오피스도 적지 않기 때문에 3대 권역 중에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IT 기반의 기업들이 확장하려는 기세도 대단하고요. 새롭게 입성하는 업체들도 상당수입니다. 최근에 강남대로에 준공된 K스퀘어 강남 2빌딩이라는 건물을 보겠습니다.
K스퀘어는 약 6,600평이라는 막대한 면적의 오피스가 공급이 됐는데도 공실이 전면 해소된 바 있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GBD가 공실률이 적고 또 들어가고 싶어도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종로의 CBD나 여의도의 YBD까지도 수요의 여파가 이어지면서 같이 다 함께 3대 업무지구의 동반 임대료 상승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물론이고요. 이렇게 오피스까지 강남이 앞장서서 서울을 견인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GBD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대장 업무지구입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더 엄청난 녀석으로 변합니다. 현대차 GBC와 잠실 마이스 사업, 그리고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와 롯데 칠성부지, 또 정보사 부지, 이 사업들을 통해서 GBD는 더욱더 확장이 되고 부동산 수요가 더 단단해집니다. 마지막은 여의도의 YBD 업무지구입니다. 여의도는 여의도역을 기준으로 서여의도와 동여의도로 나뉘는데요. YBD의 범위는 사실 이보다 넓습니다. 사실상 5호선과 이 마포대교를 통해서 영등포구와 마포구 일대까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YBD에는 주로 금융업종이 밀집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핀테크 기업들이 강남을 넘어서서 여의도로 향하고 있습니다. YBD가 다른 두 곳의 업무지구와 비교를 한다면 임대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그래서 교통이나 스타트업 지원 등등을 생각하면 이 강남이 더 우수하지만요. 그만큼 임대료가 비싸겠죠. 그래서 비싼 임대료가 따라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료가 저렴한 YBD로도 기업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 오피스가 몰린 3대 업무지구는 전부 2023년까지는 최소한 신규 공급이 없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므로 당분간은 임대인 위주의 시장이 계속될 것입니다. 즉, 임대료 인상을 피할 수 없겠죠. 덧붙여서 지금은 오피스를 임차하려고 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을 선택하는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내 오피스에 들어오려고 하는 기업의 신용도도 보고 인지도도 보고 임대료를 지불할 능력이 되는지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 소도시에 있는 오피스와는 정말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강남과 종로, 여의도에 있는 대한민국 3대 업무지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이 자리를 지키고 유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대 업무지구의 인근으로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만 그 인근이라고 하면 이곳들에서 파생이 되는 업무지구, 연계될 수 있는 지역을 주목해야겠죠. 예를 한번 들어드리자면 강남을 한번 볼까요? GBC나 잠실 마이스로 연결이 되는 테헤날로의 동쪽 북쪽에 잠실과 성동구 성수동 쪽에 업무지구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왼쪽으로 가면 YBD와 CBD가 연계될 수 있는 공덕의 업무지구도 좋은 투자처가 되겠고요. 마지막 지역으로는 3대 업무지구의 삼각형의 가운데에 위치해 있으면서 접근성이 뛰어난 곳, 최근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이슈로 뜨거운 용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도 임대료가 상승하는 곳은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투자 전문 한가족의 이서연 소장이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 목소리가 좀 안 좋아서 구독자분들께서 걱정을 해주셨는데요. 다행히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제 체력이 원래도 좀 강한 편이 아니어서 이번 기회로 좀 더 건강을 챙기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과일과 홍삼도 열심히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좋은 소식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